네, 2024년 9월 14일 이정훈입니다. 러시아의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핵 농축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형 방사포, 600mm 방사포 시험 발사도 보이는 등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통일부 대변인이 떠들고 하참 공보실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훈련시켜라. 뭘 훈련시키느냐? 한방의 김정은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러시아 국방부 장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었던 쇼이구가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이동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이 국방개혁을 한다고 해서 대대 단위로 전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 실패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이 지지분하니까 그를 국방부 장관에서 밀어내고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보냈는데 국가안보회의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국가안전보장에 NSC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우리는 이제 NSC 의장은 대통령인데 그거를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가안보실장이 이끌고 있는데 아마 쇼이구도 국가안보실장과 비슷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데로 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북한을 방문해서. 그래서 전략적 대화 이제 서로가 이제 동맹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많이 논의를 하겠죠. 지금 러시아에서는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핵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은요, INF라고 중거리 핵 폐기 협정에 따라서 ICBM용 핵탄도 하고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나라는 INF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INF 조약을 맺으면서 지대지 미사일 중에서는 ICBM만 보유하고 그 다음에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만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에이타킴스를 갖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스칸데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BM으로는 미국은 미니트맨, 러시아는 뭐더라?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ICBM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미국과 맺었던 지금은 파기된 INF 조약에 따라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거기다 핵탄두를 올려서 쏴도 됩니다. 올릴 수 있는데 올리지는 않고 재래식 탄두로 쏘다가 그게 물량에 딸려서 그런지 지금 이스칸데르를 러시아가 수출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현무2B형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기술을 갖고 만든 거고 북한도 현재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토대로 자기네 판 이스칸데르를 만들었죠. 이 북한제 이스칸데르를 갖고 와서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에이타킴스는 원래는 MLRS라고 해서 다연장 로켓이에요. 이렇게 큰 넓은 판에다가 로켓을 한 12발 넣고 바바바박 쏘는 겁니다. 강철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2발의 미사일을 넣고 쏠 수도 있는데 그 미국이 이제 하이마스하고 이 에이타킴스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해서 하고 있으니까는 러시아는 이스칸데르하고 그 다음에 북한제 이스칸데르 갖고 와서 쏘고 있습니다. 근데 물량이 딸리니까 북한제를 갖고 오는 건데 지금 미국의 MLRS에 비교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천무입니다. 천무1은 12발의 로켓탄을 쏘는 거고요. 천무2는 300mm 미사일을 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무2 중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600mm를 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은이가 600mm 방사포 쏘는 걸 시험 타격을 봤다. 뭐 그런 주장이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 북한의 방사포는 300mm짜리가 있고 600mm짜리가 있는데 600mm 이번에 쏜 거고 300mm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발씩 쏘는 그야말로 고전적인 다연장 로켓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12발의 로켓을 쏘는 천무가 있고, 천무2가 가게 되면은 KT-SSM이라고 한국형 전술 탄도 지대지 미사일일 겁니다. 180km를 날아가는 300mm짜리가 있고, 현재 한 500km 정도 날아가는 600mm짜리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개발이 완료된 걸로 보고 있는데, 북한도 우리랑 같은 수준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네 이스칸데르, 북한제 이스칸데르와 더불어 러시아에 줘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하는 거죠.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한국은 전투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자국이 갖고 있는 이스칸데르,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MLRS를 쓰다가 물량에 딸리니까 북한을 갖고 와서 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에이타킴스하고 거기다 약간 작은 하이마스하고 MLRS만 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한국에 천무가 들어가서 천무에서 MLRS, 천무에서 180km 나가는 KT-SSM, 그리고 우리 현재 개발하고 있는 500km까지 날아가는 KT-SM2라 그럴까? 그게 제공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무기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 미국과 우리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러시아 이스칸데르 기술을 갖고 현무2B를 만들었으니까 현무2B도 제공할 수 있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무기가 딸리니까 북한제 무기를 달라, 그 얘기 하러 갔겠죠. 그리고 북한은 기술이 딸리니까 러시아가 자기네 기술을 줘서 더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고 그걸 러시아에 수출하는 그런 합의가 됐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한국의 KT-SSM, 천무, 그 다음에 한국의 현무2B를 제공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겨야만 우리가 북한을 잡을 수가 있어요. 러우 전쟁을 남북한 전쟁으로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또 뭘 공개했는가 하면 핵 농축 공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다 보셨고요. 언론을 통해서. 우라늄의 동위원소가 235하고 238이 있는데 235, 238은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238이 더 무겁죠. 그래서 우라늄을 탁 놓고, 우리 왜 어릴 때 이 마모리아하고 그 정월 대보름 날 불 깡통에서 확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불이 쏟아지지 않잖아요. 이 도는 것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우라늄을 빙빙 돌려주면은 238이 더 무겁죠. 이게 날아갑니다. 그죠? 무거우니까. 235는 덜 날아가죠. 자꾸 하다 보면 238이 제거돼서 235만 남아요. 235는 자연 상태에서는 0.7%밖에 안 되는데, 그걸 원심 분리기로 계속 회전시키면 한 90%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은 한 5%, 많아야 10% 정도의 농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구형 원자는 한 30% 농축이면 됩니다. 그런데 핵폭탄을 만드는 우라늄은 90% 농축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한 5 내지 또는 한 30%까지 농축을 해서 영구형 원자로나 상업용 원자로에 넣고 핵연료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합니다. 태웁니다. 태우고 나면은 플루토늄이 만드는데 플루토늄만 긁어내갖고 핵폭탄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했죠. 근데 효율이 좋은 거는 플루토늄입니다. 지금 북한은 영변에 소련한테서 받았던 원자로를 가지고, 영구형 원자로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이제 수명이 다해서 더 이상 가동을 안 하는데, 거기서 나온 사용용 핵연료를 가지고 재처리를 해서 핵폭탄을 만들었었어요. 지금 이거는 그들이 다 한 걸로 보여요. 사용 핵연료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걸 다 해처리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신동아에 있을 때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원심 분리로 파키스탄 기술을 갖고 돌려갖고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걸 언제 했느냐? 김대중 때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 가서 이제 전쟁은 없다라고 했는데, 2002년 김대중 시절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었죠. 근데 김대중 씨는 북한한테 속은 거고 우리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은
우라늄을 채취해서 스스로 농축을 해서 90% 농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핵폭탄을 만드는 거는 재처리할 수 있는 사용 해결료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정이 되는데 우라늄 농축은 무한하니까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인 거죠. 저는 이런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는 큰 경종이 울렸다고 봅니다. 지금 뭐 합참 공보실장에 나와갖고 우리가 쌍용 연습, 울지 연습하니까 북한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해석하는데, 저는요, 이 군사 작전은요, 군인들만 연습하면 안 돼요. 누가 연습을 해야 되느냐? 군 통수권자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니, 군인들이야 훈련대로 싸우면 싸워, 뭐 이렇게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데, 그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즉,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김정은입니다. 제가 지금 앞선 방송에서 AI를 이용해서 김정은을 추적하고 첫 번째 선제 타격으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킬체인과 KMPR을 다 가동해서 북한의 핵시설하고 김정은 북한 지도부를 한 번에 날려야 되는데, 그때 못 날리면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지죠. 근데 그런 결심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 하자 그러면 좋겠지만 안 할 경우에 우리 대통령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이걸 대통령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사 연습은요, 군인들만 연습하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연습을 안 해. 오히려 자기는 가서 시찰이나 하고 폰만 잡고 있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다 루프라는 게 있어요. 적이 하는 거를 항상 지켜봅니다. 우다라는 건 OODA인데, 첫 번째 오는 오브저베이션, 관찰하는 겁니다. 즉 정보 작전을 하는 거죠.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나 지켜봅니다. 그 다음에 이놈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김정은이가 농축 공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600mm 방사포 쏘는 걸 참관하고 뭐뭐 한다. 그러면 이 자식이 이걸 하려는구나 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브저베이션 하다가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이게 할 게 요거 같다. 지금 푸틴이 원하는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싸우면서 전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군데서 어디서 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때리도록 하마스를 수색이고 이란을 수색했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한반도에서 북한을 수색해서 때려보려고 하는 그런 공작을 할 수 있죠. 근데 북한이 먼저 우리를 때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응하면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사소한 도발을 했을 때 바로 북한의 핵 능력을 제로화시키는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선제 타격을, 킬체인 가동을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북한을 늘 관찰하는 오브저베이션을 하다가 북한이 이놈들이 이런 도발을 했어? 그럼 그 다음 행동은 요거구나 하고 딱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OODA라고 그랬죠. D는 뭐냐? 디시전을 하는 겁니다. 이번 발사에 북한의 핵시설하고 전략 지휘부를 전부 다 파괴한다. 아니다. 김정은만 책임다. 북한 핵시설만 때린다. 그런 작전 계획을 미리 만들었다가 이번에 A안, B안, C안 탁 해주는 거예요. 탁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래 A안으로 가자 딱 한 다음에 대통령이 액션 작전 지시를 내려서 김정은과 북한의 핵시설을 한순간에 파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차한 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숙대밭이 돼요. 우리가 KAMD로 막아낼 것 같지만 못 막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정원이가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한 방에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해야만 전쟁을 오히려 안 칠 수가 있죠. 저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AI를 이용한 전쟁 윤리까지 논의를 하게 됐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회의가 열리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푸틴은 쇼이그를 평양에 보내고 하는 거는 새로운 전쟁터를 찾고 있는 거죠. 김정은은 거기에 응하면서 자기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기회가 되면 한번 힘을 쓰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도발을 할 거예요. 그때가 정말 기회입니다. 도발을 하는 순간 우리는 총력으로 맞았으니까 총력으로 김정은을 제거하면서 북한 핵시설 한꺼번에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북한의 대응이 있으면 KMD로 막아내고 다시 한번 KMPR을 가동하라. 이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지금 윤 대통령은 참 큰 위기를 만날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재명과 조국이 흔들어대죠. 또 이자들이
무슨 계엄령이니 뭐니 하면 유령 갖고 자꾸 위축을 시키고 있는데 북한이 도발할 때 대응도 못하도록 미리 수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짓눌려 있는 윤 대통령이 상황을 반전하려면 북한이 뭔가 도발했을 때 김정은부터 핵시설을 한꺼번에 첫 번째 타격으로 제거해버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본인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핵 컨설팅 그룹 NCG를 만들어서 뭐 확대 회의하고 있는데 그거 회의가 백날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선제 타격으로 북한의 핵시설과 전략시설, 김정은을 한 번에 첫 번에 없애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핵이 없는 나라니까 미국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걸 조항을 넣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실질적인 외교와 실질적인 안보를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장이었습니다.